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VIP가 경로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외압의 핵심 쟁점인 이 진술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건 처음입니다. 40여 개 의대 교수들로 이루어진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도 잇따라 부결되면서 의정 갈등 여전히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여군 병사들을 납치하고 희롱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한편 미국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일부 국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추가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언을 한 걸로 지목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박 전 단장과의 대질 신문은 거부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해 최근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고위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 회의를 전후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에 대해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외에 VIP 경로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상병 순직 직후 초동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단장은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에 나선 배경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제 공수처에 다시 소환된 김계환 사령관은 VIP를 언급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날 밤 9시쯤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과의 대지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이 거절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대지를 하면 조사실을 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모하게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추가 진술을 확보한 공수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VIP 경로를 김 사령관에 전한 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지목돼 이들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최상병의 목숨을 앗아간 수색 작업. 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희가 사고 하루 전 녹취를 확인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현장의 걱정에 사단장이 정상적으로 하라고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오갔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무리한 수색 작전의 책임은 본인이 아닌 현장 간부들에게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수중 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종 사고 발생 하루 전 현장 간부들의 대화 속에는 반대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작전 통제를 담당하는 7여단 소속 A장교에게 비가 많이 온다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와. 지금 아직 사단님이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방금 연원님 안 그래도 전화 오셨는데 사단에서 안 그래도 물어봤는데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연원님 지침받고 저희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A장교는 사단장이 아직 수색 현장에 남아있다며 수색을 정상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방금 연원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사단장이 현장에 있으면서 수색 정상 진행을 말하는 등 현장 지휘관에게 충분히 압박으로 작용할 정황이었던 겁니다. 현장에선 사단장이 복장을 질책하는 등 지휘관들은 위축돼 있던 상황. 사단장의 지시 정황은 잠시 후 이어진 포대장과 여단장의 통화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철수 시에는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장님께 몇 번을 건의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날부터 알잖아. 예. 애들 강인하게 이렇게 해야 이게 하루 이틀 갈 거다. 전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상대와 전북대 등 일부 국립대에선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지만 의정 갈등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 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어제 저녁 총회를 열고 향후 3년간 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빠지고 보건의료정책 자문도 하지 않겠다고 의결했습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의료 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일절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생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의대 증원을 인정했지만 의료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일부 대학에선 의대 증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어제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의결을 교수평의원회가 부결했습니다. 전북대도 의대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어제 교수평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국립대에서 잇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이 오늘 오후 2시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추도식엔 권양숙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문재인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합니다. 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될지 내일 결정됩니다. 앞서 김 씨의 소속사는 콘서트를 예정대로 치른 뒤에 자숙하겠다고 했지만 심사 일정이 내일로 잡히면서 무대에 오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김 씨는 무혐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 구리까지 도망쳐서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출석했습니다. 술을 안 먹었다고 했다. 먹긴 했지만 만취하진 않았다고 말도 바꿨습니다.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씨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전 씨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혐의를 받습니다. 김호중 씨는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소속사는 이번 콘서트를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4일 저녁 8시에 열리는 콘서트 무대에 오르긴 어려워 보입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되면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귀가를 거부하다 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검찰총장 대행을 지낸 김 씨의 변호사는 김호중을 극단적으로 압박하지 말라는 취지로 경찰에 강하게 항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대전 유성구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직진하던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유턴하던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은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신호 위반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의 여군 병사들을 납치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병사들을 겁박하고 희롱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미국은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홍지원 특파원입니다. 피범벅된 얼굴로 겁에 질린 여성이 애원합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겁박하는 무장대원들. 납치한 여군을 희롱까지 합니다. 납치된 인질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남부 나할 오즈 군기지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이스라엘 여군 병사들을 납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인질 가족은 이스라엘 정부가 즉시 인질 석방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을 촉구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페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을 모두 국가로 인정해 반복되는 갈등을 막자는 겁니다. 이에 미국은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President Biden, as I just said, has been on the record supporting a two-state solution. He has been equally emphatic on the record that that two-state solution sh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direct negotiations through the parties, not through unilateral recognition. 미국은 이스라엘이 두 국가 해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개별적인 팔레스타인 지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프로야구 키움 대 NC의 경기에서 찜찜한 홈런이 나왔습니다. 한 팬이 공을 낚아채면서 승패가 정해져 버린 겁니다. 9회 초 키움이 가까스로 잡아낸 동점 상황, NC 김성욱이 공을 쳐냅니다. 좌익수도 펜스 가까이 달려들었는데 글러브를 낀 팬이 손을 뻗어 공을 낚아챕니다. 그런데 이 공이 펜스를 넘을 수 있었는지, 넘기 전에 잡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홈런 볼을 잡았거든요. 예. 이 볼을 만약에 판독을 하게 돼서 펜스 앞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2루타가 됩니다. 결국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는데 좌익수인 도슨 선수는 홈런이 아니라는 듯 X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영상을 보면 이 팬의 팔이 펜스 바깥으로 향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홈런으로 인정합니다. 야구 팬들 크게 분노했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 공을 잡으면 어떡하냐, 홈런을 치고도 찝찝하다며 관중도 매너를 지켜야 한다, 이런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려견과 비행기를 함께 타려면 반려견을 화물칸에 보내거나 이동장 안에 둬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항공사가 반려견을 위한 고급 여객기를 내놨습니다. World-class dining. Critically acclaimed in-flight entertainment. If you think this is a joke, you're not a dog person. Coming soon. 이건 대형견과 함께 여행하고 싶었던 CEO의 오래된 아이디어였다는데요. 10마리 정도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기내에는 작은 공원은 물론 강아지용 샴페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아지용 여권과 티켓도 챙겨야겠죠. 시험 비행을 해본 결과 이 개들에게 큰 스트레스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뉴욕, LA, 런던, 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국제선은 약 1,000만 원, 국내선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새로 취향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언젠간 볼 수 있을까요? e스포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출시 15년 만에 첫 번째 명예의 전당의 주인공을 공개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Will there ever be another faker? No. 운영사 라이엇 게임즈는 12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헌신을 보여줬다면서 페이커를 1호 전설로 뽑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LCK 10회 우승, 월드 챔피언십 4회 우승 같은 대기록 외에도 이 게임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이 게임 내에선 페이커 선수를 기념하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페이커와 소속팀은 게임 내의 콘텐츠가 판매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매년 한 명씩 프로 선수를 선정해 전설의 전당에 헌액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 업계와 각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표단이 국제적인 지위와 기록을 고려해 선정한다네요. 페이커를 위한 헌정 영상 본편은 다음 달 공개됩니다. 지금 미국에선 남부 텍사스에서 북동부 버몬트까지 토네이도가 비상입니다. 특히 아이오와주에서 피해가 큰데 올해 들어 토네이도만 벌써 800건이 넘어서 최다 발생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바람에 날아간 자동차가 처참하게 뒤집혔습니다. 집들은 지붕이 뜯겨져 나갔고 아예 무너져 내린 곳도 있습니다. 전날 미국 아이오와주 그린필드에선 초속 70m가 넘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휩쓸고 갔습니다. That's the tornado you're seeing on the ground, folks. It's a pretty violent looking one. 지하실에 대피해 있던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I heard like a train and then insulation came from the basement and I knew it was hitting. 수백 명의 구조대원이 투입됐지만 워낙 피해가 커 아직 정확한 규모를 알기 힘듭니다. Sadly, we can confirm that there have been fatalities with this tornado. Also, injuries have been sustained by residents here in the Greenfield area. We are still working to assess and update the information as it becomes available. 남부 텍사스에서부터 북동부 버몬트에 이르기까지 2,400km에 이르는 구간이 토네이도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AP통신 등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풍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토네이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850건을 넘었습니다. 예년보다 27% 정도 높은 수준으로 연간 최다 발생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30년이 넘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최소 2만 6천 가구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로 선정되는데요. 하지만 가라앉은 부동산 경기가 걸림돌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30년이 넘은 일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3,000세대 가까운 4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을 준비 중입니다. 누수란 문제도 있고 특히 겨울에는 좀 별로라든지 도시가 이제 늙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때 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규모는 총 2만 6천 가구입니다. 여기다 각 지자체가 최대 50%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분당의 경우 최대 12,000가구로 역대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과 맞먹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 관심을 모았던 선도지구 선정 기준도 공개됐습니다. 주민 동의가 가장 큰 배점을 차지했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적을수록 또 많은 단지가 뭉칠수록 선정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오르다가 또 조금 보합가고 있어요. 재건축이 그렇게 막 빨리 진행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정부가 재건축 사전 절차를 대폭 줄였다지만 여러 단지가 묶이는 통합 재건축 특성상 얼마나 속도를 낼지 미지수입니다. 훌쩍 오른 공사비로 분담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정부는 선도지구의 경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 90초 만에 신고도 없이 영상을 찾고 곧바로 삭제까지 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6학년 여자아이가 성착취물 피해자가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11살 여자만 들어오라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노예 놀이를 하자고 했고 가벼운 벌칙이 오갔습니다. 친분이 쌓이면서 조금씩 요구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됐을 때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어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방을 만든 건 22살 남성이었습니다. 이른바 그루밍을 한 건데 일단 사진 한 장을 받자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나랑 뭘 해주면은 내가 이걸 더 이상 안 퍼뜨리겠다.
혹은 나랑 이거를 뭐 해주지 않으면은 더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부모에게 혼날까 두려워 피해를 숨깁니다. 그러는 사이 성착취물이 얼마나 어디까지 퍼질지는 알 길이 없어집니다. 피해가 계속되면서 신고가 없어도 아동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경찰이 아닌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화면 속 얼굴과 주변 사물을 검색해 미성년자 단서가 나오면 즉시 삭제합니다. 인형, 학용품, 교복, 아이방에 흔히 있는 물건입니다. 얼굴이 안 나와도 이런 걸 인식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합니다. 여고생 등 특정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도 찾아냅니다. 이런 영상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90초입니다. 발견한 착취물은 바로 삭제하되 피해자들이 훗날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프린터로 5만 원권 위조 지폐 6,300여 장, 약 3억 원어치를 만들고 또 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6만 원을 받고 위조한 100만 원을 팔았는데 이걸 산 10대들이 사우나에서 쓰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신발장 문을 열었는데 5만 원권 지폐가 보입니다. 그런데 큰 종이 한 장에 여러 매가 붙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든 건 모두 5만 원권 지폐입니다. 이걸 다 쏟아붓자 얼마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의 돈더미가 생깁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쓴 일당 18명이 붙잡혔습니다. 5만 원권 6,374매, 3억 1,870만 원어치를 컬러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1년 번호도 똑같은 이 많은 돈을 그야말로 찍어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 얼굴 안 보고 돈과 마약을 바꿀 때 쓰기 위해서입니다. 또 SNS에서 이 위조 지폐를 진짜 돈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위조 지폐를 찍힌 금액의 6%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돈 6만 원을 건네면 위조한 5만 원권 20장,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조 지폐를 산 건 10대들이었습니다. 숙박업소와 사우나에서 쓰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사이버 도박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 빚을 탕감할 용도로 경찰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팔다가 필리핀으로 도망간 총책을 붙잡아 우리나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거운 한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과 대구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도심에선 오존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